안녕하십니까? 돌파왕 타라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급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자, 24일에 있었던, 금요일에 있었던 강력한 돌파가 있었던 이슈와 특징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라고 하면 이제 가장 강한 돌파가 나온 상한가 간 종목이죠. 세로닉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LNF, 양극재죠. LNF는. 그다음에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주주고, 대주전자 실리콘 음극재, 음극재 관련주고, 그다음에 뭐 대북 이슈가 있었는데, 세로닉스, LNF, 대주전자 정도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가 되겠고요. 대주전자 재료 목요일까지의 차트입니다. 목요일까지의 차트 흐름을 보면, 그리고 이게 이제 가로줄 쳐 있는 게 오늘의 금요일의 시가입니다. 금요일의 시가인데 이 주가가 이 대주전자 주가를 보면 9월 3일에 강력한 돌파가 한번 있었습니다. 거래대금 3천억 가까이 수반한 강력한 돌파가 나오면서 1차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요. 1차 상승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수렴하지 않고 21선을 향해서 밑으로 수렴하지 않고 5일선 근방을 위아래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휴식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지금 저점 하단, 요렇게 하단과 상단을 요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돌파가 나온 이후로 지금 뭐 이제 9월 초에 나와서 9월 말까지 거의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2차 시세가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 나오냐? 그거는 이제 언제 나오냐를 예상한다면 전일 도지 캔들 또는 별 캔들이 떴을 때를 일단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 아침에 갭이 떴을 때입니다. 이 1차 시세 이후에 아침에 갭이 뜬 날은 요날도 갭이 떴었고 요날도 갭이 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충분하게 수반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또 갭이 또 한번 갭이 떴는데, 이 갭이 81,200원에서 떴는데 전일의 고가가 81,100원입니다. 81,100원을 시가가 돌파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일 81,100원의 고가를 시가가 일단 뛰어넘어서 나왔어요. 전일의 고가를 뛰어넘어서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 갭이 나왔기 때문에 갭 상승 양봉을 유지한다고 하면 앞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돌파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날이 되겠죠. 양봉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고점을 차례로 돌파하면서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라고 하면 갭이 뜨긴 떴지만 똑같이 이 안에서 별로 큰 움직임이 없거나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음봉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캔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는 갭상승 양봉이 나와서 앞에 있는 고점들을 다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 강력한 돌파 양봉이 나왔습니다. 무려 고가가 25%까지 상승을 했었고 종가는 21%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9월 3일에 만들었던 거래대금이 3천억이 좀 안 되는 거래대금인데 이날은 3,6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자, 항상 강력한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갭을 수반해서 강력한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강력한 돌파가 나올 수 있다.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결과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봉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시초가가 나왔을 때, 시초가가 이거 돌파 갭이 나와서 양봉이면 갈 수 있겠구나 정도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봉을 보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실제로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이미 사후적으로 다 뭐 3천억 이미 터진 뒤에 거래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분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봉을 보면, 자, 갭상승이 나왔는데 시초가 뭐 그렇게 큰 갭은 아니지만 전일 별 캔들의 고가를 뛰어넘어서 시가가 나왔어요. 전일 고가가 81,100원인데 그 고가를 뛰어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을 보면 음봉일 때 거래대금은 아무래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뒤이어 20억,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20억, 20억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뒤에도 또 역시 20억 이렇게 지금 3분봉 거래대금인데요. 3분봉 거래대금이 20억이면 아주 큰 거래대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1분봉으로 다시 볼게요. 1분봉으로 보면 자, 갭 상승이 나와서 아침에 음봉입니다. 음봉이지만 그렇게 큰 뭐 갭을 뭐 메우긴 했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가 시가를 돌리는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한 10억 정도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큰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분당 10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큰 저항을 뚫을 때는 뭐 30억, 50억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오늘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이거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돌파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시가 돌파하는 자리 81,200원을 돌파하는 요 자리에서 시간이 9시 6분이죠. 요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후에 시가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시가를 딛고 재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시가가 81,200원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시가 부근에서 분할로 계속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면 81,200원에서 82,000원 이 작은 박스를 그리고 있을 때 81,200원을 돌파하는 자리부터 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들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이제 여기 고점 82,000원을 돌파하기 전에 충분히 물량을 모아주는 게 관건이 되겠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몸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래대금이 쭉쭉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시가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양봉 몸통을 만들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 가격을 어디로 정해야 되나요? 목표 가격이 가장 높았던 고가가 86,100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래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이 86,100원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1차 목표 가격을 86,100원을 돌파하는지를 보는 걸로, 여기가 86,100원이죠. 86,100원을 돌파해서 오버슈팅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가에 매수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86,100원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22평원을 이탈할 때 매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짧은 시간에 9시 6분에 시가 돌파가 나왔는데, 짧은 9시 34분에 뭐 30분도 안 돼서 VI 걸린 시간이 36분이니까 정확하게 30분 만이네요. 30분에 VI가 걸렸습니다. 10%가 올랐다는 얘기죠.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를 해주는 자리가 되겠고, 분할 매도 해주고 뭐 추가적으로 22평 이런 자리에서 뭐 재매수를 해줘도 뭐 나쁘진 않은, 22평 딛고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재매수를 해줘도 나쁘진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매도?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도했다고 하면 뭐 분할 매도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뭐 아주 좋은 수익을, 물론 이 22평 이탈할 때 다 털었다, 하나도 안 털고 있다 다 털었다고 하면 뭐 10%가 넘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리가 되겠죠. 나는 이제 1분봉이 아니라 추세가 났을 때는 좀 더 긴봉, 3분봉으로 추세 이탈 시 매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3분봉으로 볼까요? 3분봉으로 보면 시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이밍이 나와서 중간중간 이제 이 눌림목 되돌림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2평 이탈한 자리는 12시 36분입니다. 무려 몇 시간을 들고 있었네요. 4시간? 3시간? 4시간을 들고 있었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의 20%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고가로 강력한 돌파가 나오는 종목은 뭐 1분봉으로 하든 3분봉으로 하든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 추세가 이탈은 되는 거는 22평을 최종적으로 이탈하는 걸 우리가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들고 간다고 하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돌파가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유사하게 일봉 차트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또 있었는데요. 타라 시스템에서 뽑아주진 않았지만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후성도 보시면 9월 6일 하루 늦게 대주 전자재료는 9월 3일에 강력한 돌파가 나왔었고, 후성은 9월 6일에 하루 건너뛰어서 9월 6일에 강력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돌파가 나오고 나서 역시 대주전자와 마찬가지로
21선에 수렴하지 않고 옆에서 계속 저점을 유지시켜주면서 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대와 저점대를 나눈 일정한 박스를 그리면서 계속 횡보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얘가 이제 주가가 돌파가 나오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주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앞에 이 최고점이 2150원이라는 고점이 있는데 갭상승이 크게 나와서 이 고점을 돌파하거나 뭐 어쨌든 이 고점대를 돌파해서 시가가 나오면 이날 보시면 시가가 19,650원이에요. 이 앞에 있는 고점대를 다 돌파해서 최고가만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죠, 시가가. 그러니까 이 시가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2150원을 돌파해 준다고 하면 이렇게 강력한 돌파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마찬가지로 갭상승이 나왔지만 음봉이라고 하면 갭 메우고 뭐 추가 하락해서 이 박스권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음봉일 때 굳이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양봉이라고 하면 2150원이 돌파되는지, 돌파되면 이 종목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서 거래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겠죠. 실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분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봉이고요. 1분봉 시작하자마자 1분, 2분 만에 앞에 2150원이 강력한 최고점이었죠. 2150원을 그냥 돌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오늘 돌파하면서 이 종목은 보십시오. 1분에 거래 대금이 50억, 90억. 그다음에 또 58억. 딱 3분 만에 벌써 거의 200억 가까이 거래 대금이 들어온 걸 볼 수, 200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이 강한 돌파가 나와서 신고가를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어디서 잡으면 될까요? 시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가면 좋겠는데 이미 앞에 있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까지 내려간다면 오히려 안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가격 저항선, 가격 지지선 2만 원을 기준으로 2만 원 아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2만 원 아래에서 이렇게 4분 동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줬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만 원에 안착해서 앞에 있던 2만 150원을 또 돌파하면서 강한 돌파 상승이 나오고 뭐 조금 횡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저 미처 타이밍을 이 시간 2만 원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고 하면 물론 이 자리에서 이 좀 횡보하는 자리에서 밑꼬리를 이용해서 타이밍을 잡아줬어도 괜찮았겠죠. 또 기다려다 보니까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2만 1,000원까지 뭐 이 시작한 지 3분에서 6분 사이에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 이 2만 1,000원까지 돌파하는 데는 20분 만에 2만 1,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뭐 십몇 분 사이에 뭐 5%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2만 1,000원 위에서 분할 매도, 가격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는 매도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분할 매도해줘서 일단 5%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나왔고, 이후에 뭐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22평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22평을 이탈하는 자리, 여기서 한번 참아봤다. 살짝 깼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22평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전체 청산하는 1분봉으로 봤다고 하면 전체 청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 다시 한번 22평을 들어왔다가 앞에 있는 고점 2만 1,000원 가격 저항선은 돌파 못하고 이렇게 22평 이탈하고 저점까지, 앞에 있던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이제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이렇게 강력한 돌파가 나왔으면 뭐 대주전자만큼 한 20%대까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뭐 22평을 이탈하면서 시세가 끝났기 때문에 뭐 좀 아쉬운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3분봉으로 조금 더 길게 가져갔다고 하면 조금 더 아쉬운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길게 먹으려고 3분봉으로 추세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앞에서 만들었던 저점을 이탈하면서 22평을 이탈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사라진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분봉으로 내가 청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쌍봉을 만들면서 저점대가 넥라인이죠.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쌍봉이기 때문에 그러면 22평을 이탈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 저점을 이탈하는 자리를 최종 매도하는 자리, 좀 눈치껏 매도하는 자리로 활용해도 나쁘진 않겠다. 그러면 원칙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내가 22평을 이탈할 때는 다 매도하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게 수익 났던 게 아까워서 이익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아까워서 이거를 안 팔고 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추가 시세 안 나고 굉장히 긴 시간을 횡보하다가 결국은 시가를 이탈하면서 비석을 만들었죠. 비석을 만들고도 상승이 안 나오면서 음봉 영망치를 만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 원칙이죠. 22평선 이탈하면 청산한다. 그리고 매수하지 않는다. 22평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타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후성까지 해서 일봉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일봉으로 보면 전날 캔들로 한번 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전날 캔들로 보면 어떤 상태에서 돌파가 나와야 이게 강력한 돌파가 되는지, 역시 이 강한 돌파가 나온 날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 걸 볼 수가 있죠. 6천억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런 강력한 돌파가 나오니까 주가가 휴식 중에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저점대를 유지해 주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고점은 못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대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거래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어느 날 신고가 영역에서 시가가 나오고 그 갭상승 양봉으로 강력한 거래대금이 터지면, 강력한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날도 2,900억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거래대금이 계속 줄다가 뻥 터지는 날은 역시 돌파가 나오는 날이니까 이런 날 공략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아주 강력한 돌파가 나온 날이고 후성은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음봉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가 이렇게 강한 돌파가 나왔는데 타라 시스템이 이 시점을 저대로 찾아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타라 시스템이 대주전자 재료를 9시 5분 57초에 9시 5분 57초 거의 정확하게 요 돌파 시가 돌파 자리에서 찾아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봉으로 다시 봐도 자, 여기죠? 시가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그 다음 가격 저항선 돌파하기 전까지 타이밍을 잡아줄 수가 있겠고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몸통을 만드는 그런 자리.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계속 거래대금이 점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 강하게 들어와야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 계속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22평을 이렇게 힘없게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청산하고 빠져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이 세로닉스인데요.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 주주입니다. LNF가 지금 뭐 금요일에 테슬라양 5조 이상의 수주가 전망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10조 수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폭등을 했는데요. LNF가 또 똑같은 양극재 이슈로 다시 한번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온 날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세로닉스가 지분 가치가 벌써 뭐 1조가 넘어가는데 시총이 3천억, 상한가 가서 3천억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자극제가 돼서 강력한 상승이 나온 날이 되겠습니다. 그걸 타라 시스템이 또 정확하게 포착을 해줬네요. 자, 보겠습니다. 뭐 소형주기 때문에 뭐 소형주를 굳이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하더라도 그냥 공부하는 관점에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 계속 이 LNF 이슈로 돌파가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온 날마다 한번 보십시오. 이날도 돌파가 나오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3% 마감하고 거래대금이 1,500억. 또 똑같은 이슈로 요 날도 9월 13일도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거래대금이 1,400억. 또 똑같은 이슈로 상한가 가면서 1,800억. 이렇게 같은 이슈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우려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이 뭐 타라가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굳이 볼 이유는 없을 만한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뭐 3천억, 상한가 가서 3천억이니까요. 그전에 2천억대 종목이죠. 어쨌든 공부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강력한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 종목은 옆으로 횡보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쭉 이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강력한 상승 나오고 다음날 갭 상승 나와서 들었다 음봉. 그러니까 요날 매수한 주체들이 다음날 크게 상승한 고점에서 다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조정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밑으로 조정을 받다가 하락이 멈춰지고 뭐
계속 조정을 받으면 앞서 조정처럼 20일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어디가 저점이 될지 모르는데 중간에 막 매수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죠. 다만 연속 하락 이후에 이렇게 팽이형 캔들, 별형 캔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아주 확 감소하는 자리라고 하면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면 한번 되돌림,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시가가 24,400원에서 나왔어요. 전일 고가가 19,250원인데 시가가 24,400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가 갭이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갭이 크기 때문에 바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 갭이 커서 음봉인데 음봉 몸통을 이렇게 크게 안 만들다가 양봉 전환된다 그러면 이 앞에 만든 22,050원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강력한 돌파 양봉이 나오는 날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될 만한 종목이긴 하겠죠. 그러다가 LNF가 개장 전부터 계속 뭐 테슬라 향 5조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표됐었기 때문에 볼만한 종목은 맞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시초가 갭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시초가 갭상승이 9% 거의 10% 넘는 10% 가까이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갭이 나온 종목을 바로 따라잡는 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갭 나와서 뭐 한번 시세가 났다가 시가를 이탈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주고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9시 37분, 대략 한 30분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 24,400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9시 37분에 나왔습니다. 타라 시스템이 요 자리를 찾아주는지 볼까요? 네. 9시 35분 57초. 딱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 시가에 부딪히는 자리에서 알람으로 알려주죠. 그러니까 시가 돌파할 수 있으니까 봐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리 알람을 주는 거고, 실제 시가를 돌파하고 들어가는 자리부터 타이밍을 잡아서 아침에 만들었던 고가가 21,350원인데 시가 24,400원에 이제 들어온 자리부터 앞에 만들었던 고가 21,350원인데 350원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21,000원 가격 저항선 돌파하기 전까지를 타이밍 구간으로 잡아주면 바로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21,000원을 돌파하기 전까지 구간을 타이밍 자리로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앞에 개장 초에 만들었던 고가를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해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만에 8분, 9분 만에 VI가 걸렸어요. 즉 매수해서 10분 만에 10분도 안 돼서 10%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VI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다 매도하고 나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뭐 조금 더 욕심이 나면 기다렸다가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매도하고 나가도 되겠다. 물론 1분봉으로 이렇게 강력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1분봉으로 다 청산하기가 아깝다고 하면 3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22평을 이탈할 때 최종적으로 매도하고 나가도 되겠다.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시총이 작은 가벼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 결국 뭐 상한가까지 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정작 LNF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LNF도 개장 초부터 이런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갭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갭상승이 13%가 나왔어요. 이렇게 시총이 한 뭐 6조, 지금 종가상으로 6조 5천억인데 시총이 이렇게 큰 주식이 10%가 넘는 갭이 나왔다고 하면 음봉일, 에코프로비엠이 10조 수주 내었을 때 음봉이었던 것처럼 갭이 너무 크면 음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에 잘못 따라붙으면 아주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큰 갭이 나와서 만약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양봉이면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9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런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 강력한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장중에 먹을 게 있는 거죠. 자,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갭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갭상승이 크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갭을 크게 메꾸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갭을 메우는 과정이 계속 지루하게 나오고 있고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9시 39분에 있었죠. 자, 1분봉으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갭상승 나와서 시가 아래에서 계속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뭐 크게 하락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가를 터치하는 시간이 9시 38분이고 시가를 터치하고 나서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39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8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부터 시가 돌파하는 자리부터 18만 원 돌파하는 자리부터 어디까지? 아침에 만들었던 고가가 18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8만 원서부터 18만 5천 원까지 이런 자리들을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자리로 활용하면 되겠고, 목표 가격은 18만 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가격 저항선이죠. 19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보고 19만 원 돌파하면 뭐 다 매도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19만 원 위에서는 분할 매도 혹은 전량 매도라고 해도 되겠고, 뭐 다 아쉽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전체 매도하고 나가도 뭐 비슷한 자리네요. 그렇죠? 19만 원이나 22평 이탈하는 자리나. 하지만 이제 추세가 강하게 난다고 하면 뭐 이 계속 상승해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해서 20만 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추세가 계속 이렇게 강하게 거래대금이 터진다. 지금 100억대 거래대금을 쳐놨는데 1분봉에서 100억대 거래대금이 계속 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9천억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죠. 조금 뭐 여기서 눌렀다가 오후에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12시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나오고 요 오전에는 10시 때는 여기서 상승이 마무리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강력한 돌파가 나온 종목은 이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수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장 초부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 놓고 실제로 타라 시스템에서 그런 종목들에서 이렇게 돌파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따라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내가 감으로 예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짜 놓고 실제 시가가 돌파될 때, 그 다음에 개장 초에 작은 고점을 돌파할 때, 또는 앞에 개장 초에 고점이 없다면 작은 가격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추세가 나는지, 그리고 가격 저항선을 큰 가격 저항선을 돌파하면 분할 매도로 이익 실현을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22평 이탈할 때 매도한다고 하면 돌파 매매는 뭐 더 이상 크게 뭐 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돌파가 나오는데 그 거쳐가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돌파가 나오는 자리, 즉 시가, 그 다음에 당일 개장 초의 고가 또는 전일 고가입니다. 여기 세 가지 기준, 뭐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죠. 시가와 고가, 시돌, 고돌, 이 두 가지 돌파 지점이 나와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그냥 상승이 아니라 강력한 상승, 급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갭이 나오거나 강력한 거래대금이 들어와야지 급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돌파 매매,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